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어려운 험지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후보들을 만나보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금정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초의 국회의원으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박인영입니다. 심지어 금정구는 한 집안에서 아버지가 6선, 아들이 3선. 제가 그 험지에서 지금 뚫고 초중고대 대학원까지. 부산 지역에서 최초의 시의회 의장을 하셨어요. 네, 29살. 그때부터 내리 3선. 제가 이때까지 했던 일이 뭔가 약간 포레스트 검프처럼 금정구 역사적 장면에 다 제가 이렇게 수학여행비 지원, 도복 지원, 수업료 지원, 무상교육 시리즈를 거의 1년 다 완성을 해버렸어요. 심내병원이라 2017년도에 파산합니다. 이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자라고 한 제가 그때 시의회장 했던 시절인데 부산시가 그걸 삽니다. 심내병원 공공병원화를 마무리하겠다. 부산 선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산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저 박인영과 함께 금정구도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도 바꿔봅시다. 자, 국짐이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 그랬다.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우선 홍석준 국짐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사전투표에 대해 많은 지지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이 보도된 직후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언론공지를 통해 이 기사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동료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 어쩐다 막 이런 소리를 막 퍼뜨려가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 법적으로 불법이다. 뭐 선관위에 뭐 선관위에 고발하고 헌법사 이지랄 하는데 지금 유권자들은 특히나 민주 지지층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사전투표율이 60%는 거뜬하게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거뜬하게 넘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핸디캡을 안고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투표 당일날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비가 내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뭐 일이 생길 수도 뭐 날씨가 굉장히 막 추워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야. 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하루 끼워서 벚꽃놀이 가기 너무 좋은 날씨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에서 민주당 측이 모여갖고 확실하게 정말 70%를 찍어놓고 간다고 치면 일단 20% 까고 시작하는 게임이랑 똑같아진단 말이야. 이미 뭐 55대 35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만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비례대표 투표까지 지금 지네들이 이제 아직까지 지네들이 우세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까지 밀려버린다 그러면 진짜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던 여당의 참패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갖고 다시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 우리라도 사전투표로 미리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내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혼선은 와버린 거예요. 지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투표 동료를 안 할 수가 있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얘네들은 투표 동료를 안 하면 네. 우리 편은 가고 저쪽만 안 가기를 바라는 거야, 선택적으로. 근데 이게 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엄살론을 피고 있잖아. 뭐 200석 되면 윤석열 정권이 진짜 종식을 합니다. 실제적. 진짜요? 그렇지. 너무 바라던 바예요. 200석 꼭 만들어야겠네.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있다가 국짐이 진짜 200석 넘기면은 지네들이 망한다고 그러네. 그럼 나 그냥 이번에 빠질래 그랬는데 참여해갖고 진짜 200석을 만들어야겠는 거 이 효과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진짜 약간 그런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200석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거 그런 말 하지만 징계한다고 얘기까지 해서 그런 말 안 하고 151석이 목표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데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국힘이 계속 200석 얘기를 해. 200석이 되면 뭐 헌법을 바꿀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뺄 것입니다. 막 이런 한동훈 뭐 그런 얘기 하고 다니거든요. 거기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200석 되나? 그렇지. 좀 찍어야 되지 않나? 약간 요런 생각까지 하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중도층. 반대로 저렇게 우리 죽어요 200석으로 날아가요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쭉 찍어왔던 이쪽 분들도 이번엔 틀렸네.
이번엔 안 된다. 이번에는 네, 전내. 이번에는 난 어차피 이건 뭐 대선이 재밌지. 이제 뭐 이 지방선거는 총선은 별로 재미없더라. 그래서 한동훈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요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저쪽한테 패배주의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대위원장들이 경연하더라도 전부 다 미세합니다. 저희가 조금 이깁니다. 또는 조금 뒤집니다. 몇 표만 더 모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도 지네들이 대놓고 이제 200석 그냥 됩니다. 저쪽. 되면 우리 정권 끝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들 스스로 디스를 하면서 지네 지지층을 해산을 시키고 있는 결과를 만든다는. 심지어 사전투표도 하지 말래. 이거 사전투표 하지 말라. 본투표도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사전투표는 하지 말고 본투표만 열심히 하세요. 이게 맥히겠냐고 캠페인이.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인가요? 사전투표. 네, 그렇지. 맞아요. 네, 저희 꼭 사전투표해서 사전투표율 자체를 한번 올려봅시다. 한 50% 육박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니 50%는 넘을 것 같아요. 현재. 사전투표율요? 네. 그걸로만? 네, 사전투표로 민주당 지지층. 전체는 아니고 민주당에. 아니,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겠죠. 그게 근데 무서운 거라니까. 전체로 봤을 때도 사전투표율을 많이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여가지고 전체적으로 50%가 오게 되면 그쪽 애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은 이미 60, 70%가 결집해갖고 투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쪽 표는 이미 자기 표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오라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다는 거고. 자, 벌써 재외투표 3일차인데, 지금 3일차에 44,755명으로 투표율이 30.2%인데, 3배입니다, 이게. 이미 21대 최종 투표를 넘어섰답니다. 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근데 동포들도. 제외 동포들 중에서 이렇게 작정하고 나 진짜 꼭 투표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겠냐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지난 2년간 내가 외국에 살면서 아주 그냥 갑자기 확 뒤바뀐 대한민국을 보는 외국인들의 시선 때문에 겁내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마당에 사전 투표율도 높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붐업이 돼서 안 나가려고 했던 사람도 나올 것이다. 꼭 사전 투표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사전투표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가 있었는데, 난 그쪽이 뭔가 그러니까 이걸 의심하고 감시를 했던 진보 진영 쪽 그 유튜버인 줄 알았거든요. 아유, 작가님, 유튜버인데, 뭔가 민주당 측, 아니면 민주 성향 이런 게 없으면 그거 유튜버예요. 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네들이 스스로 민주당 지원하는 유튜버라고 쓰지 않으면 그렇지. 사실 이거 보수였던 거야. 근데 이게 처음 나왔어요. 처음. 왜냐면 그동안 쭉 기사가 나오면서 그냥 유튜버였지. 그렇지. 예, 이게 진보 유튜버, 보수 유튜버가 안 나왔거든? 봤더니 극우 유튜버라고 나온 거예요. 네, 이 40대 유튜버가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한 직후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게시합니다. 흉기는 칼이 아니라 종이라는 취지의 음모론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영상 말미에는 종이로 긁혀도 수술하나요? 라는 글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가 사전투표장에 이거를 꽂았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아니, 전국에 한 40군데 그러니까. 그걸 해놨더라고. 그것도 대단해. 왜냐면 어떻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따시만한 카메라를 갖다 꽂았으면 설치하자마자 알았을 거고 나름 도청 카메라를 저는 꽂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고 눈에 잘 안 띄는. 네. 그러면 이거 하나 설치하는 것만 해도 비용이 꽤 들거든요. 그 카메라도 비싸고.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들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 저기 슈퍼챗의 목적을 두고 극우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그 돈이 전국에. 어디서 났을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40여 군데 카메라까지 자, 설치를 할 수 전국을 있는 돌아다니는 비용? 카메라 살 카메라 돈. 비용? 그리고 이걸 제가 보기엔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얘기는요, 지가 말하자면 현장에 가서 일일이 수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무선으로 한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현장에서 녹음해갖고 제가 SD카드에 저장하고 있는 타입이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무선을 통해가지고 이거 와이파이나 이걸로 해갖고 받을 수 있는 타입이 있거든요. 난 이거 받을 수 있는 타입일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매우 조직적이고, 아주 공개적인 범죄입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투표를 잘해놓고 혹시 도둑 맞을까 봐 너무 불안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개표할 때 사실 지켰잖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극우 유튜버는 어떤 목적으로 이걸 설치했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사전 투표소 거기가 어딘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난 모르겠는데. 전국에? 왜냐면 늘 바뀌잖아. 어떻게 알아? 물론 이제 동사무소에서 주로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근데 동사무 찾아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를 어디다 보관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표를 어허. 갖다가.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알고 거기다 했으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했으며, 저는 또 하나. 이걸 발각이 됐잖아요. 이쪽에서는 또 이 이슈를 왜 꺼내놨을까? 결론적으로는 들켰으니까 뒤집어 쓰기 위한 거겠죠. 아마도 얘가 잠깐만요. 여기서부터는 세오의 저의 뇌피셜입니다.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설치한 것은 카메라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아닌 일종의 도청기 내지는 교란기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카메라 형태긴 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이 라벨에 원래는 뭐 KT 통신 장비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통신 장비라고 들었다는 건 저게 송출을 한다는 거예요. KT 와이파이 아까 얘가 했잖아. 그냥 단순하게 SD로 녹음하는 게 아니라 송출을 하게끔 장비를 저기다가 장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로 들어가서 하는 것도 그렇고 저걸 모아서 예를 들어 저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가 방송에 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장치는 사전투표와 관련된 게 바꿔치기라든지 이런 범죄에 못지기면 카메라를 설치하면 더 안 되지. 뭔가의 조작질을 하기 위한 준비 내지는 확인을 위해서 일부러 이런 류의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고 다니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의 실행자가 아니었을까 싶다는 거지. 즉 저걸 갖다가 요인이 설치하다가 걸리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한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거니와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들켰다가는 국정원이 끼었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이거를 당일날도 아니고 미리 설치해 놨다는 거는 그 당시에 상황을 봐가지고 장난질을 칠까 말까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염탐하기 위한 수준의 장비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혼자 했다고 했거든요. 음. 근데 지금 7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이 A 씨하고 동행하면서 양산 지역 범행을 도움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설치했다고 하는 지역을 보면요. 전남은 아예 안 갔고요. 이른바 접전지로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미세하게 현재 접전지로 불릴 수 있는 지역들이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양산, 나눠져서 인천, 있어요. 서울, 부산 뭐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거를 보게 되면 이게 쉽게 말해서 전남에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뭐 사전투표 장난질을 친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옛날에 그 신상철 대표하고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무효표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 무효표가 5%씩 나와가지고 그거를 수기해갖고 그걸로 갖고 장난질을 쳤다. 거기서 수십만 표가 날라갔다라고 하는 게 신상철 대표의 주장인데 전남에서는 이게 아예 없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런 무효표 군하고 유효표 군하고 나중에 정산을 했을 때 무효표 중에서 유효표가 무작위로 나왔으면 무효표와 유효표 사이에 지지율이 비슷해야 된다는 게 논리거든요. 근데 유독 많이 나오고 경합지인 경우에는 이쪽이 예를 들어 5대 4로 뭐 이재명 대표가 많이 나왔던 지역이다라고 하면 3대 7로 뒤집힌 형태로
개표가 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야. 무효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심지어 무효표가 많이 나온 지역은 75%까지도 무효표가 나왔다는 거야. 그 기계가 검수하는 과정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무효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개표 조작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사전 서버가 필요하다는 거야. 통신 서버.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표기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하죠. 네, 이제. 개표기가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돼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으면 어떤 형태든지 해킹을 당해가지고 그게 외부적 컨트롤에 의해 가지고 무작위적으로 뭔가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류의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기계라는 거야, 이게. 진짜 잘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잘 감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현장 투표, 현장 개표예요. 네. 그리고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를 했지만 사전투표가 어디로 날아갈지 분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우체국 그 봉투나 이런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작질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전투표가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전투표장에다가 이거를 갖다 놓고 있으면 얘가 어느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의 사전투표가 나가는지를 알고 통합적인 조작질을 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비가 카메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 안에 통신 장비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신호를 발신하고 송신하고 받을 수 있는 통신 장비가 있다는 거예요. 저 통신 장비가 어떤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 건지 알아야 돼요. 왜? 이미 국정원이 얘기했잖아. 선관위 안에 수백 개에 가까운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심었다고 국정원이.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맞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말하자면 선관위 메인 서버를 통해갖고 이 라인으로 연결된 데다 집어넣겠냐고. 그러면 100% 들키지. 왜냐면 그 터미널을 통해서 기록이 남으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안 들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와이파이 해킹, 그러니까 무선으로 뭔가 이상한 조작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하게 예를 들어 무슨 누가 유튜버 하나가 설치하다 걸렸대라고 얘기할 수준이 아니야. 어떤 개인 유튜버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40군데 투표장에다가 카메라와 서버 장치를 설치를 하냐고. 그것도 단독으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정원의 서버 해킹 의도와 사전에 깔려져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치면 이와 관련한 철저한 관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10월 그래서 지금 국짐이 뭘 알고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한 건가? 라고 지금 사전투표 해도 되냐고 지금 다들 너무 불안해 하시는데. 사전투표는 이게 예를 들어 털린다고 생각하면 어디까지 해야 돼? 털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곳은 투표함이 개표소까지 이송하는 차량 아니에요. 나머지 지역 안에서는 사람들이 최소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격리되지가 않습니다. 유일한 게 뭐냐면 이 투표함이 이동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이동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 이거를 갖다가 사람은 안 들어가고 카메라로 감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동 차량 안에 카메라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카메라가 우리 흔히 보시잖아요. 첩보 영화 이런 데서 보면 분명히 안에서 뭔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서버 해킹이 당하면 멀쩡한 채로 있잖아.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동을 하더라도 감시자가 붙어서 가야 되는 거고. 이게 그런 거죠. 마법사 그 미술품 도둑들이 하는 것처럼 미리 똑같이 생긴 투표함을 준비해 놨다가 진짜 투표함이면 그걸 꺼내고 헌금 거기다 집어넣고 깜쪽같이 바꿔치기 해가지고 들고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투표 감시원들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음모론인 송 작가가 보기에 저가 아까 얘기했지만 통신장비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가렸던 그 통신 장비, 그게 단순한 통신 장비인지 해킹을 통해 가지고 개표기나 어떤 주변 상황에 있는 것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됩니다. 일개 유튜버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작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아무튼 사전투표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네네. 사전투표를 하시는 게 낫다. 훨 낫습니다. 네. 조작이 2배 더 힘들어요. 2배 이상 더 힘들어요. 그냥 현장 투표보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동 과정을 감시해야 된다는 거. 보관대에 누가 꺼내가지 않습니다. 네.